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진행의 곽경호입니다. 지난해 사이버 테러 일종인 디도스의 공격으로 국내 사이버 전체가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죠. 당시 사건 이후로 IT 보안이 더욱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국내 IT 보안 솔루션 개발 업계의 주목받는 기업으로 떠오르는 주식회사 트루컷 시큐리티를 찾아 IT 보안 솔루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63번째 초대 손님으로 주식회사 트루컷 시큐리티 신재승 대표를 모셨습니다. 신 대표와 함께 국내 IT 보안 솔루션 전반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트루컷 시큐리티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개념은 외부에서 공격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래 보안 솔루션들도 되게 이제 들어오는 걸 막는 데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해 왔고, 이제 그렇게 출시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제품이 많이 늘어나고, 보안 투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킹 사고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열순사가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쪽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오는 도둑을 막는 개념이 아니고 도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개념을 보안 솔루션에 적용을 해서 이러한 개념의 제품을 개발하려 한 그런 개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IT 보안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시되면서도 또한 보안 솔루션 기술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이버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마다 전문 해커 부대를 운영하는 등 사이버 전에 대한 준비들을 다들 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뚫리느냐 막느냐의 해커의 싸움에서는 다행히 애석하게도 해커들이 항상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커는 이 막는 거를 보면서 이제 뚫는 방법을 찾는 반면에 막는 쪽에서는 해커한테 뚫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뚫렸느냐 하는 그걸 찾아서 막아야 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즉 해커를 뒤쫓는 그러한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보안 기술 쪽에서도 지금 이제 점점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지난 2007년도에 불법 파일 액세스 및 전송 차단에 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셔가지고 특허를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안 기술은 해커를 뒤쫓는 형국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해커를 뒤쫓아서는 영원히 해커한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형국을 탈피해보자라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지금 하고 보니까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알려지지 않은 해킹에 의한 자료줄까지 사전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그런 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종래 어떤 패턴 인식이나 정책 이런 거에 기반해서 탐지를 하는 기술이 아니고 순수하게 사용자의 의도만을 가지고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아주 신개념의 기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술은 그 해커는 결국은 사용자한테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 PC에 몰래 들어와서 자료를 절취해가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해커는 사용자 PC를 직접 조작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한계성에 착안해서 이 해커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착안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그 디도스 공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대란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디도스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그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디도스 공격은 지난 7.7 대란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진 아주 친숙해진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 뜻은 그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도스 공격의 이제 원조는 도스라는 이제 공격인데 도스하고 디도스하고 틀린 점은 도스는 1대1 공격이라는 것이고 디도스는 N대1의 공격이라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1대1 공격이라면 상대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막는데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해커 사이버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해커 혼자 공격해 보니까 쉽게 잘 이제 막히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커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 N대1의 공격으로 이제 진화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 가공할 위력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이 N이라는 숫자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만일 100만 대의 PC가 한 서버를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PC 한 대에서 한 번씩만 공격해도 당하는 측면에서는 100만 번의 공격을 받는다는 이런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성능에 가진 장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공할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서버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금융기관이나 국가의 중요 서버가 이런 공격을 받게 했을 때 이로 인해 나타나는 금전적인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그 혼란은 이루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디도스 공격이 매우 위험한 사이버 테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그 디도스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랄까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도스 공격에 가공할 그 의력은 지난 7.7 디도스 테란 때 전 국민들이 다 실감을 했죠. 그래서 보안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대책 마련에 지금 혼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애석하게도 현재까지는 그 근본적으로 디도스를 방어할 기술이 없다는데 이런 좀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막을 수 있는 기술로서 차선책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걸 찾는데 다들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랄까요? 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죠. 디도스 공격의 유형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격은 네트워크의 이제 대역폭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공격이고요. 한 가지는 이제 웹 서비스를 하는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켜서 서버로 하여금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공격은 지금 현재의 방어 장비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켜서 정상의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서버 자원 고갈형 공격인데 이는 아주 그 사용자의 접속 요청과 아주 유사하게 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 당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요청하는 접속 요청인지 아니면 디도스 공격에 의한 악의적인 공격인지 식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점을 그렇다면 막는 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결국 디도스 공격의 주체는 누구냐면 사용자들의 PC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들은 디도스 공격의 최대 피해자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디도스 공격을 하는 이제 공격자가 되는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도스 공격을 가하는 PC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접속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PC단으로 내려가서 이게 디도스 공격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식별하는 이러한 그 방법을 착안을 해서 이제 그 구현을 해봤는데요. 아주 그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도스와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표께서 개발하신 그 보안 솔루션 가운데 그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서버나 네트워크단에서 디도스 공격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가공할 위력을 가진 디도스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진 특허 기술인 그 순수 행위 기반의 탐지 기술을 디도스 공격 차단에 적용하였는데 결국 그 디도스 공격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사용자 PC가 좀비 PC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디도스 공격에 가담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된다. 이러한 개념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이 PC에 탑재되어 있을 경우는 사용자 PC가 좀비 PC에 감염돼 있다 하더라도 해커의 명령을 받아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 순간에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해당 솔루션을 개발하신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 동기나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또 개발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어려웠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개발 동기는 그 작은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남들은 다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고 집중할 때 저희는 어차피 들어오는 공격을 막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가는 공격을 한번 막아보자. 이러한 역발상을 하게 된 건데요. 사이버상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격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대개는 이제 공격에 대해서 들어와서 걔가 자료를 훔쳐간다든지 디도스 공격을 가한다든지 하는 그 2차적인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나쁜 행위를 못하도록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기술입니다. 결과는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고 지금 제품은 아주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하는 과정의 이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PC 환경에서 이제 돌아가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PC 환경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MS, OS조차도 자주 다운이 되고 이렇게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PC에 보면 다양한 많은 솔루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솔루션들하고 여하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동작을 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일일이 그걸 구현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께서 개발하신 그 프로그램 중에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개인 사용자용 무료 자료 유출 방지용 솔루션을 개발하신 걸로 아는데, 설명도 좀 해주시죠. 개인 사용자용 무료 자료 유출 방지 솔루션, 제품명이 이제 빨간 약이라고 합니다만, 얘가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3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으셨고요. 아주 사용하신 분들로서부터는 아주 좋은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자료 유출이나 어떤 보안을 고작 바이러스 백신 하나 정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근데 정작 해킹 사고는 개인 사용자 PC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 사용자들 PC에서 중요한 개인 사생활 자료가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렵게 개발했습니다만은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무료로 배포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좋은 솔루션을 개발하셔서 사업에 성공도 하셔야 되고 또 많은 유저들에게 보급도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집중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구성원들이 전부 전문 연구원들입니다.
저 또한 그 마케팅 전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마케팅과 그 전문 판매에 대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에 그 계열사인 V2D를 설립을 해서 마케팅 및 판매 총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꽤 좋은 상당한 성과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는 그 IT 보안 솔루션 개발에 한 30년 넘게 이렇게 몸담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난 30년 동안 뭐 경력이랄까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지나오신 길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그 범용 컴퓨터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던 그 70년대 후반 무렵에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이 컴퓨터와 인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 IT 분야의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접점을 가지고 지내온 게 이제 저의 그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고요.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또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솔루션을 제가 이제 개발해야 된 동기도 결국은 이런 고객님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저한테 이제 집중이 돼서 제가 착수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께서 그 설립하신 이 트루컷 시큐리티가 이제 회사를 창립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향후 이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뭐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계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립한 지는 만 3년이 이제 지났고요. 네, 제품을 기획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따지면 4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 솔루션을 물론 개발하고 판매를 뭐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존 보안 분야에 이제 뿌리 깊이 내려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좀 바꾸기는데 더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존 보안 업계의 고정관념으로 내려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보면 대개 그 솔루션이나 보안 솔루션이다 하면 서버나 네트워크 단에서 이제 설치되는 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킹에 대한 그 정보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킹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 유출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분히 이러한 그 배경을 보면 보안 업계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본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순수하게 그 엔지니어 측면에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막는데, 이게 왜곡돼서 알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진실되게 실상은 이런 거라는 부분을 알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러한 그 보안 분야에 관련된 그 사실은 저는 그 전혀 과장이나 축소 없이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아주 전문적인 화이트 해커를 그 양성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요. 물론 회사도 성장시켜서 뭐 상장까지 하고 싶은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발생한 디도스 공격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나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는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IT 보안 솔루션 기업들이 사이버 침해 퇴치를 위해 벌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사이버 침해 사고 제로의 날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부산, 울산 지방 중소기업청이 매달 한 차례씩 열고 있는 일목정책장터 현장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후 11번째로 열리는 이달 주제는 How to R&D, 이것만 알고 가자입니다. 중소기업들의 R&D 사업 신청 기간에 맞춰 사업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선정과 평가를 위한 과제 발표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다뤘습니다. 일목정책장터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 기울입니다. 또 자금, 보증, 창업, 기술, 경영 일반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들을 전문가에게 토로하고 상담받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자기가 몰랐던 지원 지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목정책장터의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 자금과 각종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몰랐던 것, 특히 자금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부채 비율이 한 900%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한 200%까지 낮추는 계기도 됐고. 정보의 시대로 불리는 요즘, 양질의 정보는 한 기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목정책장터와 같은 관련 정보의 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